자, 2교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은 앞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찾기 참조 영역에 해당하는 룩업 함수 두 개에 해당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hrookup과 vlookup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룩업도 있고, 근데 그 중에 이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룩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내용을 어떠한 테이블에서 찾아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다가 아메리카노만 타이핑을 치면 아메리카노를 이 테이블에서 찾아가지고 여기다 갖다 바로 찍는, 지금은 예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 직접 입력을 했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력하는 건 이 부분 아메리카노와 수량에 해당하는 부분만 타이핑을 치시면 돼요. 근데 여기 있는 것들은 미리 좀 쳐놓을게요. 그래서 이제 아메리카노 요 뒤에 이 부분만, 저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건드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흰색 부분에 해당하는 제품명만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단가가 가져오고 수익국도 가지고 오고 수량과 단가를 곱해서 여기다가 계산을 한다거나 여기도 이렇게 써주죠. 금액. 그래서 이거는 등호 쓰고 단가 곱하기 수량, 이제 수식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다 돈으로 이렇게 서식만 바꿔놨어요. 회계 관련된 걸로. 자, 그러면 이제 테이블에 해당하는 것들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내가 찾으려고 하는 게 수직 방향에 있는 것들이 있고, 또는 이걸 복사를 해서 지난 시간에도 배웠던 선택하여 붙여넣기, 행과 여를 바꾸면 이러한 경우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겠죠. 좀 줄일게요. 아니면 여기 A열을 좀 줄여놓고. 자,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게 어디 방향이 있어요? 수평 방향이 있잖아. 그래서 수평 방향을 쓸 거냐? 그래서 이러한 테이블은 두 가지 종류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수직 방향으로 하면 vlookup이라고 하는 걸 쓰면 되고, 수평 방향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게 수평 방향이 있으면 hrookup, horizontal, vertical 이러한 것의 약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건 경계니까 이렇게 검정색으로 해놓을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것들을 빨리빨리 찾기 위한 형태로 이러한 찾기 참조 영역에 해당하는 것들을 쓰는데, 자, 이제 이 단가 부분에다가 선택을 하고 찾기 참조 영역에 있는 요 위에 있는 것부터 해볼게요. vlookup을 이용을 해서, 자, 이제 이 대하상자 사용하는 방법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테니까, 그래서 배열의 천열에서, 이게 천열,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것들은 천열, 이쪽 메뉴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룩업별로에 해당하는 것들을 이제 아메리카노를 의미하는 거고, 찾으려고 하는가, 그래서 여기를 찍으면 되겠네요.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은 뭐만 생각하면 된다고요? 다음번에 밑으로 내렸을 때 그 밑에 있는 B4 셀에 있는 것들을 찾을 거냐, 그거 맞죠? 그래서 상대 참조를 해놨고, 테이블 어레이에 해당하는 건 데이터를 찾으려고 하는 표, 예죠? 실제 제품명부터 해도 되지만 실제 우리는 전부 다 잡아도 되고, 근데 지금은 단가만 가져올 거니까 이렇게 두 개의 열, 그리고 네 개의 행에 해당하는 거, 제품명은 꼭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아메리카노부터 3,500에 해당하는 것들이 들어가는데, 항상 얘기했지만 이러한 범위에 해당하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뭐였어요? 절대 참조였죠. F4키를 눌러가지고 절대 참조를 만든다. 그리고 컬럼 인덱스 넘버라고 하는 거, 내가 찾으려고 하는 게 뭐냐. 그래서 첫 번째 표에 첫열은 뭐래요? 제품명, 내가 찾으려고 하는 건 1이고, 두 번째 있는 단가는 2번이에요. 수익국은 3번. 그래서 여기서 한 2라고 하는 것들을 집어넣으면 벌써 2,000원이라고 하는 걸, 아메리카노에 해당하는 2,000원을 찾아줬죠. 여기에.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레인지 룩업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을 거냐, 비슷하게 일치하는 걸 찾을 거냐. 두 가지 종류가 있구나. 우리 지난번에 랭크 EQ나 랭크 에버리지 같은 함수에서 오름차순을 할 거냐, 내림차순을 할 거냐,
같은 함수 안에서도 두 가지가 있듯이 얘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고 싶으면 false 아니면 생략해버리면 되겠죠? true. 자, 그렇게 해서 2,000원에 해당하는 것도 이렇게 가져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 중에서 쭉 끌면 여기에 샵 NA에 해당하는 것들은 뭐예요? 찾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거는 나중에 해결하고 그러면 이 자리에 이제 카페라떼 혹은 뭐 아포카토라고 하는 것부터 쓰죠. 뭐. 아포카토를 찾아서 어디서 이쪽 테이블에서 찾아서 얼마? 3,500원을 가지고 수량만 입력을 하면 3,500원 곱하기 2에서 7,000원이 나오는 거죠. 어렵지 않죠? 한번 더 해볼까요? 카페라떼 이렇게 입력하면 2,500원짜리 3개를 가지고 와서 7,500원이 됐다. 그래서 여기다가 뭐 총합이나 이런 것들을 써주고 이 맨 밑에다가는 우리 앞에서 배웠던 썸함수와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익숙해졌으니까 이렇게 직접 타이핑 치는 것도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왜 일어났다고요? 요 샵 NA에 잘못된 값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는 또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해야 되니까. 자, 일단 그건 나중에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또다시 지워버리고 자, 이번엔 수입국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아메리카노의 수입국은 베트남이다. 뭐 아포카토의 수입국은 우간다다. 이걸 여기서도 마찬가지. 무슨 함수? 찾기 참조 영역에 이번엔 밑에 있는 테이블로 해볼게요. 아까처럼 이 테이블을 그대로 사용할 거면 V룩업을 사용을 해도 되는데 지금 우리 두 가지 버전이 다 있으니까 이번엔 H룩업 하는 건 똑같아요. 뭐만 바뀌어 있어요? 테이블의 모양만 바뀌어 있어요. 행과 열만 변경이 돼 있어. 그래서 찾으려고 하는 거 아메리카노. 요 B 3셀에 있는가? 어레이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되겠어요? 아까는 단가까지만 했지만 지금 찾는 건 수입국이니까 이 밑에 우간다까지 다 가지고 와야겠죠. 절대 참조 F4. 이번엔 컬럼 인덱스 넘버가 아니라 로우 인덱스 넘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째 행이냐?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 그래서 3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아메리카노는 베트남, 아메리카노는 베트남. 마치 똑같이 나와 있죠? 얘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아야 되니까 false. 자, 이제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제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 이용을 해서 물론 이거는 여기 이 자리에 값이 안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거고 자, 아까처럼 마끼아또를 입력하는 순간 마끼아또 이렇게 입력하는 순간 뭐가 나오겠어요? 단가와 수입국이 한꺼번에 다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와죠? 마끼아또라고 써놨네. 제가 잘못 쳤죠? 마끼아또. 자, 3,000원 콜롬비아. 됐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테이블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테이블이 수직 방향에서 찾는 거냐 이게 수직이죠? 그런 건 V룩업. 수평 방향에서 찾을 거냐 이거죠? 수평 방향 이건 H룩업. 그래서 테이블의 형태만 달라졌을 뿐 나머지는 동일해. 자, 이렇게 찾기 참조 영역에 해당하는 것들을 이용을 해서 그 안에 있는 두 가지만 한번 사용을 했고 우리가 뒤에 데이터베이스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에러 메시지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 처리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어 if문을 이용을 해서 이 자리에 아무것도 없으면 이제 이 자리에다가 써볼게요. 익숙해졌을 테니까 if 여기에 있는 값이 혹시라도 아무것도 안 돼 있으면 그냥 아무것도 넣지 마. 만약에 뭐가 있으면 그땐 저 값 넣어 라고 하는 것들로 이렇게 작성을 해놓고 지금 좀 전에 에러는 뒤에 가로 안 닫아서 그런 건데
이렇게 해서 사라졌죠. 그쵸? 아무것도 안 집어넣어 버렸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더블 커테이션 안에 아무것도 집어넣는 것보다는 그냥 0이라고 넣는 게 더 낫겠죠? 왜 단가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쵸? 0과 같은 것들이 더 낫겠네. 그랬더니 오류 메시지는 없어졌어요. 그쵸? 이제 8,000원이 정확하게 찍히잖아요. 아포카토 입력하는 순간 3,500원 우간다. 샵 NA는 이것도 여기 아무것도 안 써 있어서 그런 거죠. 근데 이렇게 if문을 이용을 해서 작성을 해도 되지만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여러분들 논리함수에 보니까 여기에 NA 에라 여기 있죠? 샵 NA와 같은 요걸 이용을 해서 자 이제 이걸 한번 써볼게요. 이걸 그대로 카피를 해서 일단 얘는 필요하니까 자 수익국에서 논리의 if NA 얘는 뭐 하는 거래요? 시계 결과가 샵 NA와 같은 에러 메시지이면 지정한 값을 반환을 하래요. 그렇지 않으면 그 식 결과를 반환을 한다. 그래서 임의식은 이거죠. 좀 전에 했던 거 베트남. 근데 만약에 걔를 못 찾으면 뭘 집어넣을까요? 아무것도 뭐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안 써놓는다거나 더블 코테이션 2개를 찍어 놓거나 아니면 뭐 모름 뭐 이런 식으로 써놔도 되겠죠. 그게 더 나을 수도 있고 모름.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모름이라고 뜨죠. 아까 같은 에러 메시지 같은 것들이 뜨게 되면 어때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에러 메시지가 뜨면 샵 NA라든가 샵 뭐 RDF와 같은 그러한 그 오류 메시지 같은 것들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다 떨려요. 뭐가 잘못됐나?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런 것들로 써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안 써주거나 이게 더 편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샵 NA와 같은 에러 메시지는 논리에 가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있더라. 샵 에러와 같은 것들도 있고요. 에러 같은 것들이 나왔을 때 처리하는 거 비슷해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혼자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만 있었지 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유사하게 일치하는 거, 비슷하게 일치하는 거 이런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지난 시간에 if 함수 여러 번 이용을 해서 1이면 일요일, 2면 월요일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데 이것도 뭘로 만들면 될까요? 뭘 이용을 하면 돼? 좀 전에 봤던 vlookup이건 hlookup이건 테이블만 만들어 놓고 작성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또 다른 예제에 해당하는 것들 한번 만들어 보면 뭐 점수와 등급 그래서 여기에 뭐 33점이다, 66점이다, 77점이다, 80점이다, 99점이다. 그러면 이 등급을 A, B, C, D, F 등급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난번에 했던 방식을 쓰면 if 함수 몇 번? 4번 중첩을 하면 A, B, C, D, F가 나오고 A뿔, A0, B뿔, B0와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려면 몇 개야? 9개니까 8개의 if 함수를 작성을 해야지 들어가는데 그걸 뭘로? vlookup이나 hlookup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0점, 뭐 60점, 70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 자리에 F, D, C, B, A 이렇게 테이블을 하나를 만들어주면 돼요. 이때 여러분들이 주의할 건 아까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막 써도 돼요. 근데 유사하게 일치하는 것들은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어요.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큰 값이 나와야 돼요. 알파벳 순으로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듯이 작성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수식에 날짜
내가 찾으려고 하는 게 수직 방향에 있지? 그게 브이로그. 찾으려고 하는 값 33점이죠? 어디서? 여기서. 이만큼 F4. 내가 알고 싶은 건 1번 열, 2번 열, 두 번째 열이죠? 그랬더니 벌써 F가 나왔어요. 아까처럼 여기다가 false를 집어넣게 되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들을 써야 되는 거니까 몇 개밖에 안 나오겠어요? 5개밖에 안 나와요. 0점이면 F 나오고 60점이면 D가 나오는 거지 59점이나 58점 같은 애들은 아예 아까처럼 오류 메시지, 샵, enable와 같은 것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유사하게 일치하는 것들을 이용을 하면 어때요? 다 똑같이 나왔죠? 66점은 D, 77점은 C, 70점대, 80점대는 B, 90점대는 A. 그래서 또 바꿔볼까요? 33점으로 얘도 바꾸면 F. 얘를 68점으로 바꾸면 D. 이것도 마찬가지 73점으로 바꾸면 D, C. 어때? 아주 쉽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회사나 이런데 뭐 연차 연봉에 뭐 성과급 같은 것들을 준다. 아니면 뭐 장기 근속 수당 같은 것들을 준다. 수당을 하는 게 낫겠네. 그래서 예를 들어 1년 차부터 5년 차 미만은 뭐 한 달에 50만 원씩 준다. 5년 이상 일하고 10년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뭐 100만 원씩 주고 이런 식으로 딱 뭐 1년마다 성과급이나 뭐 호봉에 따라서 수당이 딱딱 정해져 있으면 모르는데 그냥 어떤 그룹을 딱 만들어 놓고 뭐 10년 차까지는 얼마, 20년 차는 얼마, 30년 차는 얼마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이런 유사한 것을 이용을 해서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A, B, C, D, F라고 하는 5가지 등급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A뿔, B, A0, B뿔, B0와 같은 것들을 작성을 하고 싶으면 이제 이걸 몇 개로 또 쪼개야겠네. 이것만 계속 만들어내면 돼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건 D0, D뿔, C0, C뿔, 뭐 타이핑 치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한 번만 딱 만들어 놓으면 모든 건 아주 일사천리로 끝내버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의 의미가 뭐냐면 0점 이상 60점 미만은 F, 60점 이상 65점 미만은 D, D0, 65점 이상 70점 미만은 D뿔. 그래서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범위가 바뀌었죠? 범위만 이렇게 변경을 시켜주시면 다시 잡으면 돼요. F3부터 G11까지. 나머지는 뭐 똑같고 그래서 엔터를 치면 이제 68점은 D뿔, 73점은 C0, 33점 F, 80점 B0, 99점 A0. 얘를 91점으로 올리는 순간 A0가 되는 거고 이것도 62점으로 올리는 순간 D0 값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다 여러분들은 이쪽 안에 들어가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걸 if 함수를 이용을 해서 중첩을 한다고 생각해봐. 몇 개? 8번 중첩을 시켜야 돼요. 그렇게 많은 것들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러한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작성하는, 물론 이 테이블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행렬이 이렇게 바뀌었다. 이건 뭘로 써야 된다고요? H루거. 얘는 V루거. 수직, 수평. 그것만 생각하면 돼. 버티컬의 V, 호리즌탈의 H.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함수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 끝냈어요. 자, 이제 파트 10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조,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넘어갈 거예요. 제가 엑셀 처음에 얘기했을 때
이 엑셀이라고 하는 건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 그랬었잖아요. 첫 번째는 문서 작성에 해당하는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배웠던 수식을 처리하는 방법, 가장 핵심이 되는 건 수식이었고, 수식 안에 함수도 작성을 했었던 거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근래에는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 엑셀에서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개념들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이제 대량의 데이터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들을 빨리 찾는 것, 또 그 대량의 데이터로부터 뭐 아까 앞에서 배웠던 다양한 함수들을 이용해서 간단한 분석에서부터 이제 좀 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처리하는 것, 또 시각화에 관련된 것,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뭐 여기에 나와 있는 예제는 우리가 작성할 것은 아니고요. 일단 개념 정도로만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앞에 한글 시간에서 간단하게 얘기했던 거였죠. 이러한 사본이라든가 성명과 같은 것들은 열에 해당하는 것들을 필드라고 하고,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런 걸 필드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행에 해당하는 것들 하나하나를 뭐 데이터베이스 관점에서는 레코드라고 하는 용어가 나와요. 나중에 우리가 저쪽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 지난번에 왔었죠. 여기 데이터 유효성 검사할 때 이제부터는 이걸 배울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에 있는 것들을 중에 필터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 내가 필요한 것들, 내가 보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만 보여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러한 크게 세 가지 정도에 해당하는 것들이 들어가면 되고, 원래는 전문적인 데이터베이스 그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이 오피스 안에도 액세스라고 하는 애가 있고, 뭐 요즘 많이 여러분들에게 회자되는 것들 중에 하나는 뭐 MySQL이라든가 또 오라클과 같은 것들, 뭐 MS SQL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데이터베이스들이 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상황은 엑셀은 액세스 쪽에 있는 것들을 가져다가 쓰다 보니까 아주 차로 얘기하면 그냥 경차라고 보시면 돼요. 엔진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엑셀 시간에도 했던 것처럼 이 레코드 행의 개수가 몇 개 정도 됐어요? 한 100만 개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서 일을 하게 되면 하루에도 100만 개 이상의 그 작업들이 뭐 예를 들어 상품을 판다거나 거래가 일어난다거나 하는 것들은 하루에도 몇십만 개, 몇백만 개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걸 이러한 조그마한 엔진에다가 돌리면 굉장히 속도가 느려진다. 그때는 전문적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근데 우리가 뭐 간단하게 우리는 우리 회사에서도 회사 컴퓨터에서 쓰는 데이터베이스는 다른 커다란 걸 쓰지만,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우리 과에서 간단하게 할 거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이 각각의 그 필드에 들어가 있는 값들은 오직 하나의 값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 뭐 잘못된 db1이라고 되어 있는 이런 것들처럼 여기에 나와 있는 각각의 이런 것들 원자 값이라고 해요. 원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의 두 개의 행을 뭐 하나로 쪼개서 사용을 한다거나 하면 안 돼요. 이런 거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이걸 그냥 같은 하나의 레코드로 변경을 시켜 주셔야지 되겠고, 또는 우리 앞에서도 했던 것들이었죠. 이거 슬래시를 이용을 해서 쪼개야 됐었잖아요. 식품명과 상세 식품명, 뭐 주문 날짜인데 날짜와 시간에 해당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따로따로 관리하려면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걸 다 쪼개야 돼요. 그래서 특정한 날짜, 5월 23일만 팔린 거, 뭐 7월 4일만 팔린 거, 혹은 뭐 5월 23일 날 10시 시간이 10시에서 11시 사이에만 팔린 것들만 보고 싶다거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사장님이나 분석하는 사람들은 보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만들어줘야지 이렇게 막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했지만 여기에 텍스트 나누기와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쪼갤 수가 있죠. 슬래시로 쪼갤 수가 있고, 이러한 특정한 공백과 같은 것들, 이런 걸로
쪽에 낼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지금 맨 마지막에 보였던 것은 저런 빈 행이나 빈 열과 같은 것들이 들어가면 저런 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빈 행과 빈 열 같은 것들은 쓰지 않아야 되겠죠. 자, 그런 것들만 주의하시면서 하나의 셀에 하나의 값, 그러한 하나의 값에 해당하는 것들. 그 대신 예를 들어 어떤 데는 탱크라고 쓰고 어떤 데는 탱크 하이픈이 아니라 공백과 같은 거 이런 것들 집어넣으면 컴퓨터는 다 안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서로 다른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입력을 할 때도 우리 예전에 배웠던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해당하는 것들처럼 자산명치에는 저러한 것들만 꼭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그 안에다가 적용을 시키고 아니면 여러분 직접 타이핑을 칠 거라면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